네, 안녕하세요. 리차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은 7월 27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4시 1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뭐 큰 변동이 없습니다. 뭐 지수를 봤을 때는 꾸역꾸역 장세라는 것. 자, 답답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쁘지도 않은 그런 장세가 벌써 4개월째, 5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 하지만 판도로 봤을 때는 다소 변화가 좀 있었죠. 지수 정체, 즉 종목 장세가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에서도 일단 그전과는 달리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고요. 자, 그 중에서도 삼성 SDI나 또는 LG화학 등 2차전지 대형주들이 힘을 내는 그런 모습, 또 그 외에 전통 산업주, 건설주 또는 일부 기계 관련주들이 힘을 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 물론 뚜렷하게 아주 강세를 보이며 추세적으로 그들 종목이 시장은 선도, 압도한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어찌됐든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과, 그리고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갑작스럽게 그동안 이 종목 장세에 가장 걸맞는 스타 테마의 테마라고 강조드렸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을 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다소 부담이 있고 또 순환적으로 그들 종목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변동 위험 구간에 있다고 치더라도 오늘 낙폭은 너무 컸죠. 현재 그들 기술적 부담 말고 다른 악재가 있었다는 건데, 하필이면 제가 강조했던 종목에서 그 악재가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 두 종목을 말씀드렸었죠. 자이언트 스택과 그리고 알테라, 이 두 종목인데 잠깐 그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이언트 스텝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했어요. 근데 알테라가 하마터면 하한가 맞을 뻔했습니다. 하한가 안 맞은 게 다행일 정도로까지 어쨌든 큰 악재가 터졌다는 건데, 자, 이상하게도 알테라가 이게 양심 고백인가요? 지네들의 사업에는 메타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이 없다라고 공지를 했죠. 자, 이거 약간 좀 이상한데 어찌됐든 스스로 메타버스와 관련되지 않았다고 공지를 하란 바람에 메타버스 관련돼서 올라갈 수 있는 어, 근거가 소멸됐거나 또 박탈된 상태가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개별 종목을 할 때에는 이렇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악재가 돌출될 수도 있고, 그 돌출됐을 때 그것을 스스로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를 커버할 수 있을 때 그래야 개별 종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나 LG화학이나 SK나 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돌발적인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악재일 테니 그런 것과 관계없이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니들 개별 종목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개장 초 그 악재가 터져 나왔을 때 현재 매도를 하는 것이 이제 맞았을 건데요. 자, 그렇게 하신 분들은 잘하신 거고, 만약에 그렇지 못했을 때는 일단은 그 종목은 수비적으로 봐야 된다는 관점인데, 하지만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정도라고 한다면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들이 왜 그러냐 하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잘 나가는 인기 시세가 있으면 보통 그에 해당되는 업체들은 그것을 그대로 놔둡니다. 오히려 약간 미진하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메타버스라고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그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지네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연관돼 있다라고 약간 억지성 주장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할 것이다라고 해서 일부러 갖다 붙이는, 그래서 주가의 흐름에 도움을 주는 그런 식으로 공지를 하거나 한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양심 고백하는 식으로 말이죠. 주가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발표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상당히 이례적이죠. 거기에 어떤 내막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자기 사업에 대한 자신감도 배태되어 있는 것을 한제 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일정 부분
그 물량이 이렇게 많지 않은 그런 정도로 간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해도 될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와 관련돼서는 단기 보수적으로 보면서 계속 관찰을 해야 되는 그 대상 정도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분명한 종목이라는 것이죠. 일단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면서,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주제는 SKC까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SKC가 탄탄한 것 같아요. LG화학도 있고 SKC도 있지만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는 SKC 쪽에 초점을 좀 맞춰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2분기와 관련돼서 그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소지가 높고, 그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 탄력에 나올 가능성도 있고 해서 SKC에 대해서 현재 16만 4천 원 위치가 결코 낮지는 않습니다만 이 상태에서 기술적인 부담을 너무 크게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조금 소소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고,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현재 시장 점검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는 조금씩은 올라갑니다. 1.2795%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데 아직 큰 어떤 변화는 아닙니다. 시장의 안정권에 있음을 보여주는 정도 수준의 금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보다 신경 써야 되는 것은 현재 환율입니다. DXY 달러 인덱스가 92.6, 아직까지는 좀 높아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원달러 환율 좀 내려왔습니다. 오늘 약 5원 정도 내려와서 1150원 정도가 됐다는 건데, 자, 이만하면 약간 개선되긴 했습니다만 하지만 아직은 충분한 것은 아니죠. 또 원달러 환율이 크게 내려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아마도 내일 저녁 때일 겁니다. 내일 저녁 때 미국 FOMC 결과 끝나고 기자회견 또는 성명서가 발표됐을 때, 그때 시장 친화적인 어떤 방향 제시가 있으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판단이 되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주변 증시를 보면 그렇게 썩 좋았던 것은 아니죠. 나스닥 선물이 좀 약했고요. 일본 증시가 강보합 정도 있었습니다만 중국 증시가 또 2% 넘게 급락을 해서 어찌됐든 약간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에 비해서, 자, 우리 증시가 나름대로 어제 낙폭이 약간 컸었죠. 그것을 약간은 스스로 극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버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현재 그 힘이 현재 그 깔려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급을 잠깐 볼 건데요. 일단 자막을 지워놓고 테이블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전형적으로 지수가 강할 때 나타나는 쌍끌이 순매수인데, 하지만 규모가 너무 작죠. 외국인들은 불과 570억 정도밖에, 470억 밖에 순매수 하지 못했고요. 기관들도 금융투자 중심으로 2270억, 이것도 큰 규모가 아닙니다. 눈치 보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어떨 때는 순매도, 어떨 때는 순매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일관성 없이 단기 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오늘 쌍끌이 순매수는 규모도 작지만 전반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지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기는 좀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베이시스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07 정도 수준으로 현재 어느 정도 그 낙폭 마이너스 폭이 좁혀 들어가 0에 수렴되는 정도 수준까지 좁혀진 상태라는 것과, 또 그것과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 매수, 그것도 비차익 위주로 이제 들어왔다는 것인데, 아마도 FOMC의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현재 FOMC 테이퍼링과 관련돼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테이퍼링 일정이, 테이퍼링을 지금 당장 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 일정,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일정 정도가 제시가 될 것이다 라는 것과, 그리고 자, 미국 시장 내에서도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경기 정점론, 아마도 2분기까지는 괜찮을지 몰라도 3분기 때부터는 GDP 성장률이 현재 급냉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물가 문제와 더불어서 또 특히 미국
자산 시장이 너무 지나치게 과열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계론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시키는 시장 친화적인 그러한 어떤 정책 노선이 제시가 되면서 시장을 안정시키지 않을까 싶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증시도 대형주 위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약간 보여주는 것이 환율이고 베이시스였다라고 이제 설명된다라는 것이죠. 일단 거기까지. 자, 그리고 오늘 문제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지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던 알체라입니다. 알체라. 알체라를 간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잘 빠져나오셔서 그나마 다행인데, 어쨌든 그 급락 배경 그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번 읽어보죠. 당사는 인공지능, 이건 이제 일단 뭡니까? 자막을 올려놓고, 당사는 인공지능 솔루션 영상 기업으로서 그 사업 모델을 보면 안면인식,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실제 디바이스로 만든 이상 상황 감지 시스템 및 데이터 산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언급하면서, 그리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약간 그 우리가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는 단어는 직접입니다. 직접적인 사업 모델은 현재 없다라고 공지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메타버스 관련주로서의 그 근거가 박탈되는 거죠.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때문에 올라가는데 그게 관련이 없다라고 그것도 스스로 그렇게 밝힌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상당히 큰 악재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약간 특이합니다. 중소기업이 보통 작은 기업들은 뭐 큰 기업들, 예를 들어 삼성전자급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웬만한 대형업체들이 어떤 특정한 인기 시세가 붙어서 주가가 막 지나치게 올라가면 그것을 경계하는 그런 공지가 나올 수는 있고, 실제 그런 경우가 혹간 있었습니다. 대기업조차도 그게 혹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중소기업이 그 인기 시세를 경원하는 거, 멀리하고 경계하는 거, 이런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거죠. 매우 이례적입니다. 거의 보지를 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인기 시세 편성하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이죠. 가령 그것이 메타버스 테마와 연관된 상태라고 한다면, 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미래에 연관된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상당히 크게 현재 그 홍보를 함으로써 관련돼 있다는 식으로 해서 주장을 하거나 난리를 친단 말이죠.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얼마나 양심적인지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주가 급락한다는 것은 특히 회사 경영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부담되고 불편한 현상입니다. 당연히 급락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곳에 편승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오히려 주가 급락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게 아무래도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비상식적인 그러한 대응이었기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약간은 자의적인 판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쏠려서 생각하면 안 되는데요. 어쨌든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적어보는데요. 생각해 보는데요. 일단 주가 급등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솔직하게, 특히 이 업체 주인공은 일반 개인 대주주도 있지만 일대주주는 스노우입니다. 스노우에서 일대주주가 아닌 스노우라고 하는 업체, 즉 네이버의 자회사가 대주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약간 주가가 급등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었다. 그냥 원칙적으로 아마 그런 대응을 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거 같아요. 현재 일대주주가 스노우거든요. 지금 지분율이 15.4%입니다. 여기서 5% 정도만 더 지분을 확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식적인 법적 자회사, 현재 네이버한테는 손자회사가 되고 스노우한테는 자회사가 되는 거죠. 아마도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 주가가 급등을 하면 추가 지분 인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되죠. 따라 주가를 묶어 놓을 필요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대주주 스노우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추가적인 지분 확보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지금 그런 식으로 일단 직접적으로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이 사실은 없죠. 사실은 없으니까 그렇게 양심 고백을 한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두 가지가 보이죠. 한 가지는 자기 본업, 아까 얘기했던 인공지능 솔루션 영상 기업이고, 그리고 또 현재 안면인식 및 이상 상황 감지, 이거는요 자율주행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인공지능과도 관련되어 있죠. 기타 등등 이런 것과 관련된 상당한 자기 기술과 관련된 자신감이 이제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양심 고백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돼서 그 점 충분히 인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량이라면 장기 보유가 가능하다. 특히 내부에 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스노우 통해서 말이죠.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던 현재 일대주주가 되기 위한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 뭐 정도로 해석한다면 또 이거는 전략상 이 부분을 한번 관찰을 해야 되는 대상 정도로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현재 이런 측면 뭐 거기까지 일단 알츠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이 뭡니까 현재 메타버스와 관련돼서는 계속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는 한컴 MDS 그리고 이지미디어 이런 정도에다가 알차나 대신에 초점을 맞춰놓을 대상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가령 한컴 MDS 같은 경우에 한 번 정도 더 빠져서 25,000원 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미디어도 현재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약간 높긴 한데 대략 이 두 종목의 주가가 비슷하네요. 저는 이런 정도에서 약간씩 추가 매수 또는 부분 매수 해주는 정도로. 근데 이들 종목은 공식적으로 메타버스 사업을 한다고 하는 업체들이니까 알체라와 같은 그런 불상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느 정도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그와 관련된 기술이 있는 것으로 현재 인정되는 그런 업체들이고, 상당히 그 내용 하나하나가 의미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대상들이죠.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그 전에 몇 번 말씀드린 바 있으니까 그 내용은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 정도.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은 그대로 보입니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할 기회가 된다는 거죠. 어찌됐든 알체라와 관련된 폭탄 같은 악재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알체라에 해당되는 국지적이고 한정된 악재에 불과합니다. 메타버스 악재를 흠집내는 것은 전혀 아니죠. 오히려 단기적으로 과열될 것은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게 하는 그러한 구실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SKC로 넘어가도록 하죠. 두 번째 자막은 씌워놓고 SKC. 자, SKC가 오늘 어느 정도 탄력에 나오는데요. 탄력에 나온 배경이 있죠. 현재 사실은 SKC만 올라간 것은 전혀 아니고 2차전지 전반적으로 아주 탄력적으로 올라간 것도 아니죠. LG화학, 삼성, SDI 정도, 그리고 SKC이고요. 또 2차전지 중소형주들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일진머티리얼스, 대주전자재료, 코스모화학, 첨보, 뭐 DI동일, 에코프로, BM 등등은 전반적으로 약보합 정도를 이제 보인 그런 상황 속에서 2차전지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갔다.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올라갔다 하는 것, 이런 정도의 상황인데요. 그 배경은 이런 거죠. 테슬라가 간밤에 미국 시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거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이것 때문에 시간 외에서 약 10% 정도 급등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LG 솔루션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죠. 중국은 제외입니다. 중국은 자체적으로 시장이 크고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해서 그와 관련된 공정한 경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체적으로 거의 30%가 약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전체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전기차 배터리 탑재 용량이 46.2 기가와트 아워입니다. 46.2 기가와트 아워. 인데 이게 작년에 2배가 넘어가는 건데 그 중에 약 3분의 1이 약간 넘어가는 거의 3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6.4 기가와트 아워를 LG 에너지 솔루션이 감당했다는 건데 작년 동기 대비 무려 2.7배. 자, 이쪽 시장 그런 정도로 폭발적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그와 관련돼서 해당 기업들이 생산 캐파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이 속도는 적어도 2025년까지는 지속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그래서 당장 뭐 전고체 배터리나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공급 뭐 치열한 경쟁이나 이런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상당 기간 동안은 괜찮다 하는 것. 그래서 자신 있게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 그것이 대형주든 또는 2차전지 소재주, 최근 들어 SK 머티리얼스 같은 종목들도 많이 뜹니다. 거기에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2차전지 완제품이든 소재주든 그 종목이 실적이 뒷받침이든 검증된 종목이라 했을 때는 계속 비슷한 긍정적 관점으로 밀고 나가면 한다. 우리는 SKC이지만 다른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뉴스는 삼성 SDI가 2차전지 배터리 부분, 여태까지는 애물단지였죠. 전반적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외형도 또 영업이익도 개선되긴 했습니다만, 하지만 영업이익은 그 전에 최근까지 IT용 2차전지 또는 ESS용 2차전지는 흑자 베이스이긴 하지만 전기차용 2차전지는 계속 적자였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애물단지였습니다. 거의 10년 이상 동안 말이죠. 그런데 이번 2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이 됐다는 건데, 아마 그냥 흑자 전환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흑자 실적 베이스가 좋아질 것이다 하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에서 더 의미가 있다 하는 거고요. 미국 시장 진출한다는 것. 현재 지금 삼성 SDI 미국 시장 진출이 지금 다른 완제품 3사, LG 화학이나 또 SK 비해서 좀 느리죠. 한데 어찌됐든 삼성 SDI도 미국 시장 진출에 서두르고 있다는 것도 호재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SKC한테 해당되는 얘기인데, SKC 넥슬리스 100% 자회사죠. 지금 말레이시아 저 5공장 거의 준공 단계에 와 있고요. 아마 하반기 때 준공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입공장 건립 중에 있고, 그런 와중에 말레이 공장 및 폴란드 공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중 말레이 공장이 먼저인데, 그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7천억 정도가 필요한 모양입니다. 그것을 유상증자 방식 기타 등등의 자금 유치를 통해서 조달한다는 건데요. 아마 유상증자를 한다 하더라도 일반 공고 방식이 아닐 겁니다. 일반 공고 방식은 상당히 부담이 되죠. 아마 제3자 배정 방식으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워낙 탄탄하니까 이게 사실 일반 공고 방식 유상증자를 하면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신주 물량 부담 때문에 그런 것인데, 뭐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은 뭐 거의 안 갖는 모양입니다. 자, 그렇고 오히려 또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말레이즈 공장을 빠른 속도, 이 말레이즈 공장만 하더라도 대단합니다. 이 말레이즈 공장이 한 5만 톤급 정도 될 겁니다. 5만 톤급이면 국내 1, 2, 3, 4 공장 다 합한 것만큼 크기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조만간에 5공장, 6공장도 건립되면서 한국 공장 규모가 더 크긴 하겠습니다만은, 단일 공장 규모로 봤을 때는 말레이시아 공장이나 앞으로 또 지어질 폴란드 공장이 상당하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SKC의 성장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 규모는 대략적으로 증권가에서 보는 전망은 1,000억 원 내지 1,300억 정도로. 근데 2분기가 성장률로 봤을 때는 피크가 될 것 같고, 3분기 때, 4분기 때, 그리고 내년적으로 본다면 증가는 증가인데, 작년 동기 대비 현재 이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내지 130% 이렇게 증가된다 하는 식으로 초고속 증가를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향후에는 증가를 하더라도 증가 속도가 체감한다는 것이죠. 그런 정도의 약간의 현재 단점까지는 아니고, 어찌됐든 뭐
우리가 감안해야 될 사항 정도, 그런 정도의 실적과 관련된 흐름, 그 궤적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형성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실적 흐름과 관련돼서는 뭐 크게 악재일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 프로필렌 뭡니까 프로필렌 옥사이드, 프로필렌 글리콜이라고 기존 주 사업입니다. 그 외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현재 그 반도체 소재 중에 하나죠. 현재 좀 그 CMP 패드라고 하는 거, 연마제 패드입니다. 그 사업과 더불어서 또 블랭크 마스크라고 하죠. 포톤 마스크의 원재료입니다. 이런 재료를 통해서 현재 신성장 동력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궁극적으로 SK그룹 전체 에너지 생태계 한 축을 담당하는 주역이 된다는 측면에서 또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계속 설파를 해드린 바 있었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LG 그 SKC는 계속 긍정적인 관점으로 밀고 나가도 될 것 같아요. 한 20만 원 정도가 아니라 내년 정도 되면은 25만 원, 30만 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기대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